자,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황삭 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황삭이라기보다도 그냥 깊이 가공을 했었네요. 자, 얘를 재료 모델 한번 해볼까요? 현재 이 상태에서 재료 모델,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 체크를 해서 재료 모델이 어딨니? 재료 모델 체크한 다음에 이름은 1번. 이 소재는 모델로 하겠습니다. 모델, 재료 설정한 모델로 하고, 그다음 대상 가공 경로는 방금 생성한 윤곽 가공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 재료 영상은 끄고 정면 보기를 해보면, 자,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경사 가공을 하면서 이렇게 제거를 한 건데요. 이거를 황삭용으로 쓰려면 지금 여유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황삭하고 정삭을 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여유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여유를 전혀 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유를 주기 위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뭘 바꿀 거냐면 측면 여유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0.5를 줄게요. 0.5를 주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이처럼 여유값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정삭으로 위에서부터 쭉 걷어내겠습니다. 이 선에 일치할 수 있게. 자, 한번 여유값을 수정해서 한번 경로를 생성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황삭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보겠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얘를 한번 무기가공 해볼게요.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절삭량이 적은데요. 갈수록 절삭량이 많아지네요. 이게 뭐라? 뭐야 이거? 들어갈 때도 민날이 먹네요. 이게 이제 진입뽑기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일단은 내려갈 때 민날이 먹으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내려갈 때 민날이 먹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좀 진입을 할 때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진입뽑기라고. 거기서 확장을 60% 정도 확장을 주겠습니다. 60%는 공구의 직경의 60%만큼 확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디서 주냐면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체크를 꺼놨는데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맨 밑에 여기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 연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 60% 정도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5% 돼 있는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75% 해놓고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이제 확장으로 된 상태에서 75% 공구의 직경의 75%를 확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경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즉 평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공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유를 주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가서 치고. 자, 근데 이제 갈수록 정면 보기를 해서 보시면 이 절삭량이 많아져요. 여기는 절삭량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절삭량이 적었잖아요. 근데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삭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스틸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처럼.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에서 지금 현재 이게 깊이 가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깊이 가공 어떻게 해줘? 그래서 얘는 측면 가공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를 해서요. 아직 측면 가공도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은 측면 가공을 체크하시고 그 횟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횟수에다가 넉넉하게 한 20번 정도 주시고요. 간격을 5로 하겠다. 체크 좀 해주세요. 5로 20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5, 20번. 20번은 중요하진 않고 그냥 넉넉하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시면, 자,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 자,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게 모의가공에서 보면,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천천히 해볼까? 이렇게 툴패스를 보면 옆으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옆으로 보려면 우측면 보기로 하면 되나? 우측면. 자,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그런데 또 문제가 있나? 뭐야? 왜 이렇게 넓어? 경로가 여기 이만큼만 생성됐으면 좋겠네요. 이만큼만. 제가 아까 측면 횟수를 20번인가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면 조금만 주지. 근데 조금만 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면에서 보면은 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횟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횟수를 주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얘를 대상으로 해서 횟수를 주면 여기서 끝나고, 얘를 대상으로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20번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경로를 트림할 수가 있어요. 이 경로 자체를 자를 수가 있거든요. 잘라서 바깥에 있는 툴패스를 생성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이 기능을 한번 해서, 외곽에 있는 툴패스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있는 툴패스는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얘가 제거가 될 때 조금씩 제거가 될 수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시면은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트림을 할 거거든요. 경로를 트림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에 보시면 경로 트림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트림. 경로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자를 거냐, 그 경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경계를 뭘로 할 거냐면, 얘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경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계로 할 거거든요. 이거 RT를 해볼까? 이걸로. 자, 얘를 가지고 경계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면은 공구 중심 위치를 경로화해서 그걸 트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심의 60%만큼 확장한 대상으로 트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곽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공구 직경의 60%면 6이거든요. 18이니까 지금 6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요. 이것처럼 대상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로를 트림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가지고. 자, 트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 트림에서 얘를 대상으로 해서 트림을 하겠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하신 다음에 보존할 측면을 선택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영역을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영역을 가지고 안쪽을 남길 거냐 바깥쪽을 남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안쪽을 남기겠다라고 하면 안쪽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클릭하라니까 이 선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아니냐 바뀌냐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
지금은 밖을 선택하면 안에 있는 경로가 싹 없어져요. 바깥에 있는 것만 살아남고요. 안쪽을 선택하면 이 선택한 체인 영역의 안쪽은 남기고 바깥쪽에 있는 이 툴패스들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자, 안쪽으로 찍어볼게요.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트림할 거냐. 보통 이걸 선택 안 하고 그냥 확인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 경로를 트림하겠다. 이 경로를 트림을 해서 남길 위치는 지금 여기 클릭한 위치 있죠. 여기를 남기겠다는 얘기니까 안쪽이죠. 그리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는 안전 높이까지, 이속 높이까지 떠서 이동을 시키겠다. 즉 공구를 들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경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경로 트림하면 이렇게 경로가 트림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경계 있죠. 얘를 경계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 트림이 됐어요. 그죠? 다 트림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트림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모의감을 해볼까요? 모의감을 체크해서 해보면 홀더는 안 보이게 하고, 자, 경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일정한 양으로 지금 깊이 가공도 했죠. 그래서 황삭 작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면 보기를 해보면 선이 안 보이네? 이게 원래 선이 없었나? 정면 보기, 히든했구나. Alt 다시, 아니지, 모의 가공에서, 자, 여기서 히든해서 그러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자, 모의 가공 해보면 히든한 대상 선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선이 지금도 안 보이네? 다시 모의 가공 체크하면 이제 보이네. 아까 안 보였지? 프론트 뭐야, 잘 안 보이네요. 여기를 약간 흐릿하게 할까?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가공 여유가 여유가 없네? 이거 여유가 체크 안 됐나 보다. 조건에서 여기서 측면 여유 0.5 재생성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모의 가공해서 확인해보면 여유값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볼앤드밀로 쭉 훑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이제 황삭 작업이 되겠고요. 정삭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삭 작업을 할 때는 현재 1번 공구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볼까요? 붙여넣기 하면 하나의 경로가 이게 나왔죠. 자, 이때 일단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10볼 너무 큰가? 6볼로 해볼게요. 이거 5볼이 있네? 왜 5볼이 있지? 5볼이 있네요. 그냥 이거 쓰죠. 만들기 귀찮은데. 5볼. 얘를 가지고 하겠다. 5볼을 선택한 상태에서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측면 가공 여유를 0으로 하겠습니다. 0. 측면 가공 여유를 0으로 하시고요. 0. 그 다음에 깊이 가공에서는 간격을 0.2로 하겠습니다. 0.2.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 측면 가공은 할 필요 없죠. 측면 가공이 황삭이 아니니까 정삭이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보이게 해놔야지. 자, 경로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저장을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면 보기에서 한번 보죠. 자, 공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볼이 이 선 있죠. 이 선을 따라가요. 이 공구가 인선이 보시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 볼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볼까요? 자, 맨 마지막 공구가 여기서 움직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모의가공해서 확인해 보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눌러볼까요? 황삭을 하고 정삭으로 쭉 걷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걷어낸다. 스톡을 보이게 할까? 자,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확대를 해보니까, 커섭이 심하네. 이게 이제 공구 궤적, 공구 흔적이에요, 흔적.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굴러가면, 바퀴 자국 같은 게 나오잖아요. 궤적. 뭐, 바퀴가 지나가면 그 궤적이 나오듯이, 지금 공구가 지나간 자리에서 이렇게 우두부둥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뭐 이 정도로 허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얘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번씩 더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죠. 이렇게 이제 한번 제거를 하려면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주면 돼요. 우리가 깊이 가공해서 간격을 0.2를 준 것 같은데 0.1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조건에서 아까 깊이 가공해서 0.2로 했는데 얘를 0.1로 바꾸고요. 다시 재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촘촘하죠, 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황삭으로 하고 정삭으로 쭉 타고 내려간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공면. 뭐 세세한 조건을 바꿀 수도 있는데, 세세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툴패스에서 너무 떴다 내렸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성 높이를 증분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뭐 이대로 그냥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이제 정사까지 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모서리에 우리가 면치라고 하는 기능,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을 배웠잖아요. 이런 모서리를 못따기로 처리할 수 없을까? 해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재료 모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한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 체크를 해서, 자기를 2번, 그 다음에 모델, 재료용 설정한 거, 그리고 경로는 전부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두 개의 경로를 적용한 재료 모델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재료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작업한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못따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따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엣지 부분에 있는 얘만 Alt 1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해서, 체인으로 선택해서 3D 못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이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2D 못따기가 아니고 3D 못따기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오볼을 사용을 해서 정삭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오볼을 가지고 여기 모서리에 날카롭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못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체인을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항상 좌측 고정이기 때문에 좌측 방향으로 공구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활사도가 이렇게 선택되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오볼, 그리고 결삭 조건에서 컴퓨터 여기는 3D 못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볼앤드밀도 못따기를 줄 수 있거든요. 볼은 이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비 값은 한 0.2 정도? 근데 볼은 그 날끝 옵셋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얘도 똑같이 0.2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보렌드밀 45도인 지점, 그 지점에서 못따기를 주겠다. 너비는 0.2 정도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주시고 깊이 가공 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입복귀는 중간점에서 시작하는 형태로 해주세요. 확장은 끝이고요. 중간점이라고 하는 게 얘거든요. 이거는 체크되어 있게. 끝에서 시작하면 이게 좀 끝에 모서리 부분에서 이상하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점에서 시작했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다 꺼져 있는 상태. 꺼져 있는 상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은 증분으로 0이에요. 0. 다 0. 재료 상단도 0, 가공 깊이도 0. 아, 여기 증분으로 해야 되겠죠. 증분으로 00. 증분입니다. 절대가 아니라. 증분으로 00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공구가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하고 가는 거예요. 해서 가운데서 끝나요. 이렇게. 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확장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얘를 모의가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됐는데 표시가 안 나네요. 아, 공구가 같아가지고 표시가 안 나나 보다. 색깔에서 공구가 같다? 공구가 같아서 표시가 안 되네. 아닌가? 지금 못다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C가 들어갔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잘 들어가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먹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먹었어요. C가. 위에도 보면 이게 C가 먹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출력 해볼까요? G1 눌러서 엎어쓰기 체크 F판 그냥 하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포스트 좀 수정하다가 놔둬가지고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백플러스로 보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경로, 이게 4번인가 보나. 4번 경로가 이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싱코에서도 재료 설정은 가능하죠. 공구 설정도 가능한데, 지금 1번이 10평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볼인데 5볼이었죠. 5볼. 그 다음에 솔리드 삼성에서 이게 가운데가 센터인갑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5, 여기는 마이너스 35, 여기도 35, 35, 최소값은 마이너스 20, 최대값은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풀패스를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완성된 형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C값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싱코에서 이렇게 완성된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풀패스를 끄고 여기 약간 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거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경로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뭐가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좀 들어갔을까? 거의 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사 가공을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경로를 확인할 때 지금 이게 원호 가공으로 출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구나. 지금 이 풀패스가 좀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X하고 Y가 있는데요. I가 있죠? J가 없죠. J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포스트를 IJK 그 수정안이라고 조금 이상하게 건드려 놨거든요. 한번 다르게 출력을 해볼게요. 가운데 버튼 눌러서 셀렉트 포스트 해서 얘는 지금 포스트 지금 수정하는 중이라서 두 번째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원 눌러서
틀려간 걸로 다시 한번 얘가 똑같이 생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경로 보기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원호 가공을 할 때 이게 수평으로 나오는데 이게 헬리컬 형태로 약간 나와야 정상일 것 같거든요. 내가 수평 형태로 나오네. 이 부분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가 이 구간에서 Z가 바뀌면서 나와야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수평으로 나오다 보니까 면이 조금 이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다음 표시는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해제하는 걸로 하고, 자, 깊이 가공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뭔가 리드인아웃. 리드인아웃이 이제 진입복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진입복귀 틈틈이 전 단계에서도 뭐 하면서 약간씩 나왔던 내용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일단은 경로를 다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그 다음에 Alt 2를 해서 Alt 2가 없나? Alt 2 히든이 없네요. 아, 있구나. 여기서 위에 Z가 0인 부분에 있는 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해버리면 지금 70에 70짜리 가운데를 기준해서 이렇게 지금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진입복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고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값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거든요. 이걸 진입복귀라고 그래요. 진입복귀라고 합니다. 복귀라고 하는데, 자, 진입복귀.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바로 시작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진입구간, 이 구간이 복귀 구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바뀔까? 그거예요. 자, 그럼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진입복귀 체크했어요. 자, 진입복귀를 꺼볼까요? 진입복귀를 끄고 재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돼요. 그러니까 경로 확인을 해보면 바로 공구가 내가 선택한 체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선택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체인이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구도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재가 이렇게 좀 크게 있을 때 여기서 바로 공구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민날이 먹잖아요. 그래서 공구가 좀 떨어져서 바깥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진입복귀 구간에서 직선 구간, 원호 구간을 넣고 또 끝날 때도 부드럽게 빠져서 부드럽게 빠지면 좋겠다. 그래서 원호 구간, 직선 구간 이게 이제 복귀 구간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안함으로 했을 때는 그냥 그 대상을 그대로 윤곽 옵셋한 형태, 이게 반경만큼 윤곽 옵셋한 형태로 경로가 생성되는 거고,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툴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이 경로예요. 얘가 이게 경로입니다. 풀패스라고 합니다. 풀패스, 공구 경로, 이게 공구 경로인데, 공구 경로는 공구의 중심이 이동하는 길이에요. 자, 이처럼 공구 중심, 이 공구의 중심 센터점이 여기죠. 이 중심이 이 선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풀패스, TP 파이라고 하는데 툴패스입니다. 풀패스, 공구 경로라고 합니다. 그럼 경로가 이렇게 쭉 간다. CL 데이터, CL은 커터 로케이션,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구가 여기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입복귀를 안 준 형태고요. 자, 그럼 진입복귀를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두지 않고 이것만 체크되어 있네요. 자, 이것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게 뭐냐,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내가 선택한 처음 대상의 중간점에서 닫혀있을 때, 전체의 체인이 닫혀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선택한 체인의 중간점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 누르면 얘가 여기서 시작해요.
아까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진입폭기 아예 꺼버리면 내가 선택한 체인 시작하는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진입폭기 그 부분에서 중간점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이게 첫 번째 선택한 대상인데 그것의 중간점에서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시작해서 돌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끝에서 시작하다 보면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도는 거죠. 이렇게 쭉 돌고 여기서 끝난다. 이게 이제 중간점, 진입복귀에서 중간점만 체크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이 모서리에서 지금 R로 출력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절삭 조건에서 얘 때문에 그렇죠. 모서리 절삭 형태 이거를 샤프로 해놨죠. 샤프는 135도를 경계로 해서 135도보다 작은 각도 지금 90도니까 이거보다 작은 각도죠. 작은 각도는 라운드로 처리하고 이것보다 큰 각도는 각지게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샤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 모서리가 라운드로 처리되는 거예요. 라운드로. 근데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끝나는 위치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끝날 때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를 하고 나서 여기서 빠집니다. 꺼집니다. 이게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체인을 시작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시작하고 라운드가 추가된 상태에서 끝난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진입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입복귀에서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라고 하는 체크라는 부분이 있고 간섭 체크라는 부분이 있네요. 간섭 체크를 했는데 진입복귀 구간을 일단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 다. 자, 여기를 체크를 해서 일단 기본값 1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다시 닫기를 누른 다음에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재생성하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중간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즉 중간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를 끄겠습니다. 끄면은 얘가 시작점에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해볼게요. 여기를 중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끄고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게 시작점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아까는 중간에서 시작했다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중간점이 꺼졌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외곽에서 진입할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현재 얘를 내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좌측으로 보정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측으로 보정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조건에서 여기 절삭 조건에서 여기 보면 좌측 우측이 있는데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서 우측으로 옵셋을 하겠다, 보정을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재생성 하니까 진입복귀가 없어져 버렸네. 진입복귀가 있어야 되는데 즉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돌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 근데 얘네들이 원래 있던 대상을 간섭받거든요. 얘가 생성이 되면 이 형상을 그냥 간섭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차단했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차단한 겁니다. 얘 때문에 차단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체크를 끄고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지금 보면은 공구가 이렇게 시작했네요. 우측 버전이기 때문에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의 오른쪽으로 공구 중심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우측 보정이니까. 아까는 좌측 보정이었기 때문에 진행한 방향에 좌측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측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시작하는 위치인데 진입복귀가 직선하고 원호라고 하는 구간이 진입복귀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형상을 먹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을 체크를 지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체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경로가 생성이 되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날 때도 보면 끝날 때 여기서 끝났어요. 뭐야? 끝날 때 원호로 돌아야 되는데 원호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원호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직선 구간 어디 있어? 이렇게. 이 원호 구간하고 직선 구간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자, 이거는 간섭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그래야만이 간섭을 받지 않고 외곽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로가 생성이 되니까. 자, 근데 얘를 중간점에서 시작 복귀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요. 중간점에서 시작하겠다 체크하고 간섭 체크하겠다 체크하고 나서 재생성을 하면 이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기본이 중간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왜? 끝에서 시작하면 간섭 같은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시작하면 이런 얘가 간섭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점에서 시작했다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섭 체크라고 하는 부분을 받고 진입복귀에서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있네. 자, 오버랩을 보기 위해서 중간점에서 시작했다 체크된 상태에서 오버랩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0으로 해놓으면 시작하는 위치를 보면 딱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이 지점에서. 현재 Y좌표가 Y좌표가 어디있니? Y좌표가 안 넘보이네? BS. Y좌표가 지금 0이거든요. 얘가 0인 위치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정확히 Y가 0인 위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끝날 때 여기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이죠. 끝나는 지점도 Y가 0이네요. 여기 0으로 떠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장 축소가 안 된 상태인데, 경로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끝나는 지점을 오버랩, 겹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넣어볼게요. 1을 넣고 재생성을 해보면은요, 자, 시작하는 위치가 어딘지 보면, Y가 0에서 시작해요. 0이라고 떠있죠. 지금 보면, 여기 Y가 0이라고 떠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쭉 하고, 끝나는 위치. 여기서 Y가 0이죠, 지금. 끝나는 위치로 Y가 0입니다. 자, 0인데, 여기에서 키보드 S를 한번 눌러보시면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가 Y가 1에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오버랩이 1만큼 오버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버랩을 1만큼 줬다. 1만큼 준 다음에 얘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오버랩입니다. 오버랩을 준 이유는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끝나면 여기 자국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지나가서 빠져나갈 때는 그 동일한 지점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약간은 좀 어긋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버랩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구 목록이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목록 만드는 걸 했었어요.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들어가서 이제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새로 목록을 만들겠다. 체크한 다음에 뭐 76 이렇게 해서 목록을 만들고 만든 상태에서 얘네들을 목록에다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얘가 저장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경로를 생성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 그 설정,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파일이 어딨니?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 밀링 공구 목록이 있습니다. 밀링 공구 목록. 밀링 공구 목록이 밀 언더바 mm 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나는 아까 우리가 만든 거 있죠. 그걸로 바꿔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지. 76. 자, 이걸로 열기를 눌러버리면 목록이 이걸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어서 환경 설정을 저장을 하잖아요. 자, 저장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 열었어요. 새로운 파일 연 상태에서 목록이 그걸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여기 공구 목록 파일을 보면 바뀐 거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76 툴 데이터베이스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목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이걸 녹화를 했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진입부 윤곽가공 체크하시고 얘를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진입복귀 가운데로 되어 있고 그 진입복귀에서 설명을 오버랩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선. 여기도 직선이죠. 근데 지금 이게 쫙 잘라가지고 이거는 진입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복귀에 해당이 됩니다. 복귀. 자, 진입에서도 직선이 있고 원호가 있어요. 원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입 구간이에요. 진입 구간. 이게 복귀 구간이 되겠습니다. 복귀. 자, 진입에서도 이게 직선 구간이 되겠고 이게 원호 구간이에요. 자, 직선 구간이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호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쭉 따라가고 나서 형상이 끝나고 나서 복귀는 원호가 먼저 되고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때 직선에서 길이를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그거예요. 원호 같은 경우도 원호의 R값을 크게 줄 건지 작게 줄 건지 또 원호의 각도를 90도로 할 건지 45도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구간에서 보시면 자, 직선에서 보면 법선이 있고 접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접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 구간이잖아요. 직선 구간이 이 원호하고 만나는 부위, 여기가 만나는 부위죠.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이네. 여기서 만나는데 만날 때 접하는 형태로 만날 건지 법하는 형태로 만날 건지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수직. 이게 법선이거든요. 접선은 포개지는 거예요. 만나는 위치에서 포개진다? 그게 이제 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지점이 접하는 형태잖아요. 원호와 직선이 접한다. 지금은 접선을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거 법선을 체크하면, 법선 체크해 볼게요. 법선을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직선이 원호와 만날 때 이렇게 법하게 만난다. 법한다는 얘기는 수직이라는 얘기죠. 이것과 이것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선과 법선의 차이점. 직선과 원호가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나느냐 또는 접하는 형태로 만나느냐 그걸 얘기. 자, 진입복귀에서 지금 진입할 때 접선, 복선을 체크했고요. 복귀할 때는 지금 접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조건을 오른쪽으로 복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왼쪽으로 복사하겠다. 즉 복귀에 해당하는 조건을 진입으로 복사하겠다. 위에 있는 것은 진입에 해당하는 조건을 복귀로 복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만 수정하고 얘를 클릭을 똑같이 할 거면 이거 두 개를 클릭을 해서 복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선 구간에서 또 뭐 볼까? 자, 여기 퍼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퍼센트는 공구 직경이 기준이 됩니다. 경로에서 퍼센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가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 값을 얘기합니다.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예요. 그래서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가 10파이니까 10 곱하기 0.1이죠. 100%면. 그래서 이게 1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얘를 60%로 하겠다 하게 되면 6이 되는 거죠. 60%면 0.6이니까 0.6 곱하기 10 하면 6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눌러서 오른쪽으로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자,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돼요. 뭐야, 복귀할 때도 지금 카피했구나. 뭐 여하튼 지금 법선 형태로 해서 60% 6만큼이 진입복귀 된 거예요. 지금 얘를 딱 만나게 하려면은 100으로 하면 딱 만나겠네. 시작하는 지점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접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도 100으로 바꾸고 자,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프는 말 그대로 경사지게에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진입복귀 하는데 우리가 얘는 경사지게 하지 않고 그냥 해요. 보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똑바로 오죠. 근데 연결 조건에서 얘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볼까? 마이너스 10으로 바꾸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가 내려가서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되잖아요. 생성이 되는데 이 직선 구간을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한 1mm 정도만 경사 구간을 줘보겠습니다. 진입복귀에서 얘를 1로 주면 1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 구간이 1 정도의 높이 편차가 발생하게 형성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높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서서히 내려가서 여기 직선 구간이 끝나는 위치하고 여기하고 1mm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1mm. 자, 한번 보죠. 좌표를. 자, 여기서 클릭해서 이 지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9거든요. 마이너스 9. 근데 다음 위치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그죠? 아까는 9였는데 B를 눌러서 백, 스텝. 이거 90, 90, 90 바뀌죠? 9에서 10까지가 지금 깊이 값이 바뀌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 보기 하면 똑같아요, 아까하고. 근데 정면 보기 했을 때 높이 차이를 가지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다.